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생성형 AI 관련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재판을 맡는다면 어쩌면 인간 판사보다 더 편견 없고 공정한 판결을 할 거라는 의견 많이 제기됐었죠. 북유럽 발트해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에서 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53명을 이끌고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 법률 정보의 공개, 공시, 교육,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전자적 정보에 대해서 식별, 분리, 분석, 적법성 충족, 또 복제 변형 가능성을 차단해서 객관적인 사실 인정을 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주제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인공지능 AI인데요. 법률시장 변화라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 관련해서 이 법무법인 법승 이 최민기 변호사와 함께 대담을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사법신뢰지수가 되게 등수가 높을 줄 알았더니 167명 중에 155위였다. 이런 게 이제 영국 레가툼 연구소 발표된 2023년도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심지어 10년 전보다 9계단이 내려간 순위라고 합니다. 네네. 결국 뭐 신뢰라는 거는 이제 좀 투명하게 되는 것들이 좀 중요할 텐데, 정보 공개나 이런 공시가 좀 부족해서 우리나라 법조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좀 오늘 주제로 좀 가서,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생성형 AI 이러면 좀 약간 낯서시겠지만 챗 GPT 딱 그러면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법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생성형 AI는 전기나 컴퓨터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법률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낮은 임금의 단순 노동이 이제 AI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았었는데 네. 점점 고임금의 복잡한 업무에까지도 AI가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률 분야로의 도입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가공해서 처리하는 기술이 아주 고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뭐 소송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네.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요? 네네. 예를 들어 챗GPT한테 저도 한번 네. 특정 쟁점에 대해서 네. 법적 자문을 한번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굉장히 그럴듯한 글을 써주더라고요. 네. 판례를 인용해 가면서까지요. 네. 근데 막상 그 판례를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예. 실제로 없는 판례였습니다. 판례를 만드나요? 네네. 그렇군요. 그럴듯하다는 얘기는 그런 판례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챗 GPT의 예상 아닐까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사건 관련돼서 법적 자문을 구해도 만들어내는 경우까지 존재하게 된다.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고. 네. 챗 GPT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법률 데이터 학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떤 네네. 쪽이 더 맞을까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미국의 법률에 관한 질문을 할 경우 이제 곧잘 대답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의 약식 판결 기준, 예. 또 소환장 발부에 관한 당사자 의무에 관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률 관련된 데이터나 판결 관련된 거, 소송 관련된 정보가 더 공개가 돼서 그 AI에게 피딩 네네. 해주는 게 좀 더 정교해지면 네네. 우리나라도 그게 곧 대체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법률 서비스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네. 지난 5월 달에 네. 부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개시가 됐는데요. 네네네. 그 렉시스 넥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렉시스 AI 플러스라는 서비스입니다. 네네. 그
이 회사는 원래 판례나 사건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런 서비스를 선보인 것입니다. 예. 이 AI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요. 법 전문가 판례를 찾아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 예. 또 법률문서 초안을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예. 또 놀라운 것이 예. 계약서를 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예. 위법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또 이걸 적법한 내용을 수정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네. 자,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바로 AI 변호사, AI 판사가 나올 거다. 아니, 나오는 게 맞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네. 그 AI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간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직접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이 AI가 인간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동등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AI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 법적 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분쟁화됐을 때는 기존의 데이터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따라서 AI가 완벽한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결국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선택을 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과 결정이라는 게 그 사람 인생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 사람을 찾게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이 해결 과정에서 감정적인 지지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간 변호사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가 인간적으로 감정적 지지를 잘해주지 못하면 AI에 밀릴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개별 사건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원고가 AI, 생성형 AI 쓰면 피고도 쓸 거 아닙니까? 네. 원피고가 다 쓰게 되면은 네. 이게 사실은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지출하게 될 총 비용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소송 단가가 점점 싸지고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네. 이런 소송 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또 관련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판사가 돼서 AI가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게 또 낫겠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님 경우에 그 생성형 AI 판사가 당신 유죄야 법정 구속 이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저라면 기계가 내린 그 판단에 제 인생을 맡기는 게 좀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네네. 수용이 잘 안 되겠죠. 네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데이터 편향성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 AI는 인간적인 성향이나 네.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네. 오로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네. 네. 또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게 좀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편향성 때문인데요. 네. 그 AI 판사가 학습할 데이터를 만드는 건 결국 인간이고 네. 그렇다면 그 데이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딩되어 있는 게 어떤 쪽으로 가치가 비중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AI 판사의 판단도 기울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려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뭐 배심 제도 같은 것들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네. 생성형 AI가 이제 법률 시장에 이제 도입되는 초기 단계 아닙니까?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남소라고 하죠. 남소. 네. 그 소송이 늘어날 것 같다. 네네네. 네. AI가 내놓은 답변을 신뢰했다가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네네. 네. 아니 뭐 검증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AI 도입으로 인한 변화라는 게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민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